자,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1920년대에 일어난 독립군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이 대한독립군은 홍범도의 홍범도의 입으로 말해야 돼. 이거 좀 암기해야 돼요, 여러분. 홍범도의 무엇? 대한독립군. 이 대한독립군은 이제 초반부에 그 국경 지역을 이제 수십 차례 공격을 하면서 압록강 지역에서 이제 여러 번 일본군과 이제 그 부딪히는 이제 독립 그 일제와 자주자주 이제 전쟁을 몇 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과 그리고 안무가 이끄는 국민회군과 최진동이 이끄는 군무도독부 이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봉오동 계곡에서 일본군을 공격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다 암기하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무엇은 알아야 한다?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거기에 이제 일본군은 이제 만주 군벌과 협상을 맺고 독립군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 그리고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군 이들이 이러한 정보를 미리 입수를 해서 백두산 부근으로 이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일본군이 그때 당시 이제 뭐 훈춘 사건 이런 사건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이 사건들이 독립군들이 일으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일본 군대를 만주 지역으로 동원을 해서 이제 독립군을 공격하게 되는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바로 청산리 대첩이에요. 그래서 청산리 대첩은 북로 군정서군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군뿐만 아니라 홍범도가 이끄는 독립군 연합 부대가 이제 정말 청산리 부근에 이제 집결을 해서 일본군과 큰 전투를 이제 하게 되죠. 뭐 백운평, 완루구, 어랑촌. 아까 지도에서는 이제 역사부도 보면 어랑촌 지역 정도는 표시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랑촌. 그리고 뭐 고동아. 교과서에도 이 정도 지역은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일본군과 맞섰고 그 결과 아주 많은 일본군들을 사살을 했고 이게 바로 이제 독립운동 전쟁사에서 큰 승리로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청산리 대첩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군이 이 10월부터 간도 지방의 한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양민들을 불태워 죽이고 아주 처참하게 이제 살해하는 그런 이제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사료들을 읽어보면은 정말 너무나 잔인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차마 읽기도 조금 자극적인 뭐라고 나오냐면 막 간도 영정촌에 일본군 일개대대가 포위해서 뭐 남자라면 늙은이 어린아이 막론하고 끌어내 죽이고 집이나 집더미에 던져서 타 죽게 하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던 그들의 아내나 어머니들은 뭐 어쩌고 막 이런 그리고 정말 엄청 잔인한 그러한 그 기록들이 아주 사료들이 많아요. 책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제 잔혹하게 간도 참변을 일으켰죠. 무차별로 이제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자, 이게 이제 1920년 10월부터 21년 봄까지 이어졌고 많은 민간인들이 이제 학살을 하게 되자 독립군 부대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지역에서 활동하기가 힘들어지죠. 일본군에게 이제 계속되는 공세를 피하기도 해야 했고 그래서 어디로 모이게 돼요? 이제 어디로 집결? 밀산에 집결을 해서 여기서 이제 러시아령인 어디로? 맞아요. 러시아 아까 둘 다 맞는 말이었어요.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자유시. 러시아령의 자유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시로 모였는데 자유시에서 자유시 참변 1921년에 이제 자유시 참변이라는 사건을 겪게 되죠.
이 자유시에 모인 독립군 부대들이 독립군 부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휘권을 둘러싸고 약간의 다툼도 있었고, 그것과 또 별개로 러시아 적군이 이제 독립군의 일부와 서로 이제 손을 잡고 다른 독립군들에게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내전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아주 많은 수백 명의 독립군들이 희생하는 어이없는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시 참변. 알겠지?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1921년. 자, 20년 6월 봉오동 전투,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은 김좌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군. 알겠지? 입으로 계속 되새겨야 돼요. 이거 알고 외워야 돼. 그리고 나서 간도 참변 일어나지. 그리고 나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밀산에 집결했는데 자유시로 갔는데 21년에 무슨 사건이 터진 거야? 자유시 참변. 자,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제 좀 큰 타격을 입었죠.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이러한 큰 타격을 입은 만주의 독립운동 세력은 이제 흩어져 있다가 다시 이제 23년, 4년, 5년쯤이 되면서 다시 이 재정비를 위해서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예요. 자, 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는 3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군정기관이 아니고 입법, 행정, 사법기관을 모두 갖춘 일종의 자치정부이자 군정기관의 역할까지 하는 그런 단체였어요. 그래서 23년에 지도로는 어떻게 됐어요? 위치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됐지. 아래서부터 참정신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23년, 24년, 25년에 3부가 성립을 했구나. 그래서 육군주만 참의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할뿐만 아니라 이제 압록강 연안 지역에 있다.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 참의부 이야기 했었어요. 이 참의부는 그냥 3부일 뿐만 아니라 그냥 3부가 아니야.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할이야. 알겠지? 그리고 또 안 믿으니까 보여줘야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우리가 배웠다는 거를. 자, 임시정부 군사활동을 보면은 여기에 보인다. 육군주만 참의부. 보이죠? 그지? 육군주만 참의부. 23년에 만든 임시정부 직할. 그래서 임시정부 직할에 육군주만 참의부, 그리고 그 위에 정의부, 남만주 지역에, 그리고 가장 위쪽 북만주의 신민부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25년에 이제 만주 군버르 장장님하고 일제가 둘이 협상을 하는데 그 협상이 이름이 뭐냐면 미스야 협정이라는 협정을 맺게 돼요. 미스야 협정. 이 미스야 협정으로 인해서 이제 일제는 아무래도 이제 다시 한번 이 독립군들이 또다시 활동을 활발하게 했을 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원인으로 미스야 협정을 맺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28년 9년이 되면은 이 지역에서 이제 미스야 협정뿐만 아니라 우리 이런 탄압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활동이 위축됐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쯤 되면은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미스야 협정 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이 위축되고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이런 것들이 배경이 돼서 28년, 29년에 각각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23년, 24년, 25년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던 이 3부를 어떻게 했어요? 다시 통합해서 남만주에는 국민부, 그리고 북만주에는 혁신의회를 만들었고, 이들이 이제 각각 혁신의회는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이 결성이 되고, 그리고 국민부는 뭐가 만들어져?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이 결성이 됐다. 이거 좀
약간 이름과 이런 것들이 조금 단체들이 암기하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세요. 혁신은 왜 히읗이지? 한국 독립단 히읗이다. 히읗 히읗. 위에서 흐흐 하고 웃는다. 알겠지? 좀 저질스럽지만 어쨌든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이거 쓸 수 있어야 돼. 3부 참 정신 쓰고 딱 통합해서. 알겠지? 윗부분에는 북만주에는 혁신의회 한국독립당, 아랫부분에 국민부는 뭐 조선혁명당. 알겠지? 이렇게 딱 이 정도만 하시면 이제 후에 이들이 이제 한중연합작전 30년대로 가면은 한중연합작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정도만 우리가 기억을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의열단은 했죠? 네. 의열단은 했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이긴 한데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선생님이 이 앞부분 역사부도 책 가지고 조금씩 복습을 한번 해줄게요. 알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